조선시대 한 양반댁 집안에 가장 비천한 신분의 어린 머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그 아이는 매일 굶주리고 매일 일만 하는 일상으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손에 쥔 것이 금으로 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 같은 능력이 좋은 줄만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이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터는 해가 뜨기 무섭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는 목청껏 물건을 외치고 있었고 포목상 앞에서는 손님들이 천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면서 흥정을 벌이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고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모두가 제 몫을 챙기고 제 자리를 차지하고 제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어디에도 한 아이만은 끼어들 수 없었어요. 아이는 장터 구석진 곳에서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게 오늘 아침부터 맡은 일이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우물가를 오갔는데도 아무도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저 물동이가 비어 있으면 다시 채워 오라는 손짓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는 그 손짓을 보고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물동이는 아이 키보다 훨씬 컸고 물을 가득 채우면 어깨가 욱신거리고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래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장터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밥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겨왔고 장사꾼들은 제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국밥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혹시 누군가 남긴 밥알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개들마저 이미 그 자리를 훑고 간 뒤였습니다. 아이는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누구에게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전에 한 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배고프다는 소리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돌아온 건 한숨과 짜증뿐이었고 그 뒤로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그때 배웠던 거예요.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로 버티면 그만이었는데 아이는 하루 종일 물을 날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도 그림자가 길어질 때도 저녁 무렵 장터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할 때도 계속해서 날랐는데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발바닥은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쫓겨날 테니까요. 해가 지고 장터가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도 뒤를 따라 걸었어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부잣집 뒷마당 한쪽에 있는 헛간이 아이가 밤을 보내는 자리였거든요. 주인집 식구들은 안채에서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고 따뜻한 밤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는데 아이는 헛간 구석에 웅크려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고 참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헛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몸을 더 움츠였어요.
마님은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밥이 조금 남아 있었고 아이는 그 그릇을 바라봤지만 마님은 그릇을 마당 한쪽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이 쪽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담담하게 안채로 들어갔고 아이는 그제야 그릇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양도 적었지만 아이는 천천히 떠먹었어요. 이게 오늘 입에 넣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이어졌는데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고 주인집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당은 깨끗해야 했으며 아궁이에는 장작이 쌓여 있어야 했어요. 아이는 그 일을 해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그저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 일을 다 마쳐도 아무도 아이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저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릴 뿐이었어요. 어느 날 주인집 도련님이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웃으면서 공기놀이를 했고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아이 쪽으로 굴러왔어요. 아이는 공을 집어들었고 도련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공을 건넸는데 도련님은 공을 받아 들고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아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채 다시 놀이를 이어갔고 아이는 다시 장작을 쌓았어요. 손이 거칠어졌고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었지만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주인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하인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아이도 일을 거들었어요. 물을 더 많이 길어야 했고 마당도 더 깨끗하게 쓸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마당은 깨끗했고 물도 충분했어요. 주인 어른은 손님들을 맞으면서 활짝 웃었고 마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손님들은 안채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아이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잔치가 벌어졌는데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아이는 헛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잔치가 끝나면 음식은 하인들이 나눠 먹었고 아이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는데 그저 설거지할 그릇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그릇들을 닦았는데 손은 차가운 물에 시렸고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는 끝까지 닦았어요. 다 닦고 나니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가서 집 위에 몸을 눕혔는데 추웠습니다. 이불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집더미에 몸을 파묻고 잠을 청할 뿐이었어요. 아이는 눈을 감았는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나르는 일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아이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으며 누구도 아이를 기억하지 않았는데 그저 일손이 필요할 때만 아이가 보였고 일이 끝나면 아이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어른이 마당에 나왔는데 아이는 이미 물을 길어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물동이를 지나치면서 아이를 흘끗 봤는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나르고 우물가를 오갔는데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발은 아팠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또 해가 떴는데 똑같은 날들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는 일을 했고 사람들은 아이를 지나쳤는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는 그저 그곳에 있었는데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 묻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이는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손을 다쳤는데 두레박 줄이 손바닥을 긁어서 피가 났습니다. 아이는 손을 물에 담갔는데 차가운 물이 상처를 스치면서 따끔거렸지만 아이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저 피가 멎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길었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왔고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일은 끝내야 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마당에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구석에 섰습니다. 마님은 빨래를 널면서 흥얼거렸고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님은 빨래를 다 널고 안채로 들어갔고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저 지나쳐 갔습니다. 아이는 다시 물동이를 들었는데 우물로 가야 했어요. 물은 항상 부족했고 아이는 항상 길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는데 여름이 왔고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더위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땀이 흘러내렸으며 목이 말랐지만 아이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물은 주인집 식구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는 그저 더위를 견뎠는데 견디는 게 익숙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모두 견디는 것이었고 그게 아이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주인 어른이 화를 냈는데 장작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변명하지 않았는데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인 어른은 소리를 질렀고 아이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 날 더 많은 장작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더 생겼고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안 됐고 멈추면 쫓겨날 테니까요. 밤이 되면 아이는 헛간에서 잠을 청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몸은 지쳤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아팠는데 하지만 아이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저 집더미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고 아이는 그 하루를 견뎌낼 것이었습니다. 견디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여전히 이름을 불리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았는데 아이는 그 속에서 살았어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아무도 아이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이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는 거기에 있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였고 아이는 그 낙엽을 쓸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다시 흩어졌고 아이는 다시 쓸어 모아야 했는데 끝이 없는 일 같았지만 아이는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고
주인집 식구들은 안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아이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의 자리였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아이는 낙엽을 다 치웠는데 마당은 깨끗해졌고 낙엽은 한쪽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헛간으로 돌아갔는데 오늘도 일을 마쳤고 내일도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고 내일도 견뎌낼 것이었습니다.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는 집더미에 누워서 별을 올려다봤는데 헛간 지붕에는 틈이 있어서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아이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봤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추웠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숨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걷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발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이는 거기 있었지만 동시에 거기 없었는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였고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아이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움직였고 주인집 식구들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미 마당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아이는 숨을 고르며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 어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주인 어른은 아이 쪽으로 다가왔는데 아이는 황급히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인 어른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동전 하나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굴었고 먼지가 살짝 일었어요. 오늘 품삯이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동전을 바라봤는데 동전은 녹슬어 있었고 테두리가 닳아 있었어요. 아이는 그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이 차가웠는데 아이는 동전을 옷 속에 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일을 했고 저녁이 되자 헛간으로 돌아갔는데 집더미에 몸을 눕히고 옷 속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였지만 그래도 아이가 받은 몫이었어요. 아이는 동전을 다시 옷 속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났는데 옷 속에서 동전을 꺼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젯밤에 봤던 것과 색이 달랐습니다. 동전은 녹슬어 있었는데 지금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빛이 스며들면서 반짝거렸고 무게도 전보다 묵직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동전을 다시 옷 속에 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주인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고 안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는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남은 음식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자 하인들은 남은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아이는 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하인이 밥그릇 하나를 아이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릇에는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어요. 아이는 그 그릇을 받아들었는데 하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아이는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씻었는데 물이 차가웠고 손이 시렸어요. 아이는 그릇을 헛간으로 가져갔습니다. 쓰던 그릇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릇이 변해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낡고 깨진 밥그릇이었는데 지금은 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빛이 났고 무게도 훨씬 무거웠는데 아이는 그릇을 들어 올렸는데 햇빛에 비추니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어요. 아이는 그릇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옷 속에 감추고 일을 나갔어요. 그날 오후 아이는 장터로 물을 길러 갔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옆에서 장돌뱅이 하나가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손을 헛디뎌서 옷 속에 감춰뒀던 그릇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릇은 땅바닥에 굴렀고 소리가 났는데 맑고 높은 소리였어요. 장돌뱅이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리고 그릇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장돌뱅이는 물건을 내려놓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릇을 집어들더니 햇빛에 비춰보고 손톱으로 긁어봤는데 그리고 아이를 쳐다봤어요. 이거 어디서 났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받았어요. 장돌뱅이는 그릇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무게를 가늠해보고 빛을 확인하고 또 손톱으로 긁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그릇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 안에 넣더니 돌아섰는데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돌뱅이는 그대로 장터를 빠져나갔고 아이는 빈손으로 물동이만 들고 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는 여전히 일을 했고 옷 속에는 그 작은 동전만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가끔 동전을 꺼내서 들여다봤는데 여전히 밝게 빛났고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동전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어느 날 주인집 마당에서 하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이는 장작을 나르다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하인들은 장터에서 들은 소문을 나누고 있었는데 누군가 귀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돌뱅이가 그걸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었는데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인들은 아이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이는 다시 장작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헛간에 누워서 동전을 꺼내 들었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동전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도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는 동전을 쥐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동전만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인 어른이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인 어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 혹시 값진 물건을 본 적이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주인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휘저었는데 아이는 일어나서 물러났어요. 주인 어른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며칠 뒤 주인 집에서 또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친척들이 찾아왔고 아이는 부엌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물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는데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주인집 안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헌 옷 한 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내가 입던 것도 다 해졌으니. 안마님은 옷을 아이에게 던지듯 건넸는데 아이는 옷을 받아들었어요. 옷은 낡았고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마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아이는 옷을 들고 헛간으로 갔는데 옷을 펼쳐보니 소매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밑단도 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입던 옷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이는 옷을 접어서 곁에 두고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곁에 둔 옷에서 빛이 났는데 아이는 황급히 옷을 집어들었어요. 옷이 변해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낡고 바랜 옷이었는데 지금은 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은 빛이 났고 옷감이 묵직했는데 아이는 옷을 들어 올렸는데 햇빛에 비추니 눈부시게 반짝거렸어요.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옷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이는 옷을 황급히 집더미 속에 감췄는데 누가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아이는 장작을 나르다가 주인집 하인 하나와 마주쳤는데 하인은 아이를 지나치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아이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는데 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다시 장작을 날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인집 안에서는 또 조용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 후 식구들이 마루에 모여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의논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던데 귀한 그릇이 나타났다는 소문 말이냐? 그것뿐이 아니라네. 요즘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 나타난다는구만. 누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네. 아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릇을 닦았지만 귀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주인집 식구들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설거지를 마저 끝냈어요. 그날 밤 아이는 헛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집더미 속에 감춰둔 옷과 옷 속에 넣어둔 동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이는 옷을 꺼내서 펼쳐봤는데 여전히 밝게 빛났고 무거웠어요. 아이는 옷을 다시 감추고 동전을 꺼냈는데 동전도 여전히 반짝거렸어요. 아이는 이 물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아이에게 돌아온 몫이었는데 주인 어른이 준 품삯, 하인이 준 밥그릇, 안마님이 준 옷, 모두 아이가 받은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는데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날랐어요. 하지만 주인집 하인들은 계속 아이를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아이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냥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 무렵 주인 어른이 다시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인 어른은 이번에는 더 오래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에게 준 것들 아직 가지고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 몫이에요. 주인 어른은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쳐다보다가 손을 휘저었어요. 아이는 일어나서 물러났는데, 뒤돌아서는데 등 뒤로 주인 어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헛간에서 옷과 동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이 물건들은 분명 아이가 받은 몫이었어요. 아이는 일을 했고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이었는데, 하지만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이는 물건들을 다시 감추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아이는 이 물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아이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헛간 문이 삐걱거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집더미에 몸을 파묻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주인집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하인들도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일도 일을 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집 분위기가 달라진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던 아이를 주인집 마님이 불렀는데,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부드럽지도 차갑지도 않은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마당일 말고 부엌일을 거들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닦고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묵묵히 일을 했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마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가 한 번에 받아본 적 없는 양이었어요. 오늘은 고생했으니 이걸 가져가거라. 마님은 그릇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는데 아이의 손을 감싸듯 한참을 그대로 두었어요. 그릇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헛간으로 돌아가서 그 밥을 먹었는데 밥은 차가웠지만 양이 많아서 배가 불렀어요. 아이는 그릇을 닦아서 곁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또 변해 있었는데 큰 그릇이었던 만큼 빛도 더 강하게 났고 무게도 더 묵직했어요. 아이는 그릇을 집더미 깊숙이 감추고 일을 나갔는데 마당에 나가자마자 주인 어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동전 몇 잎이 들려 있었어요. 어제 일을 잘했다고 들었다. 이건 품삯이니 받아라. 주인 어른은 동전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동전이 아이 손바닥에 깊이 눌릴 때까지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주인 어른은 손을 놓았고 아이는 동전을 옷 속에 넣었어요. 그날부터 일의 양이 늘어났는데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고 부엌일을 거들고 빨래를 하고 마구간을 청소하는 일까지 모두 아이의 몫이 되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 아이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는데 손은 부르트고 발은 갈라졌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일이 끝날 때마다 주인집 사람들은 아이에게 뭔가를 쥐어주었어요. 큰 그릇, 동전 몇 입,
낡은 천 조각, 심지어 깨진 옷장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쥐어줄 때마다 아이의 손을 한참 동안 감싸 쥐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주인집 창고에는 밤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어른과 마님 그리고 하인 몇몇이 창고 안에 모여서 뭔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밝았지만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는 물을 길러 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 어른이 아이를 불렀는데 마루에 앉은 주인 어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즘 일을 참 잘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겠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 어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함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일이 많으니 집안에만 있어야 해. 그날부터 아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장터에 물을 길러 가는 일도 마을 어귀를 지나는 일도 모두 금지되었어요. 아이는 주인집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 해가 뜨든 지든 일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는 깨달았는데 주인집 사람들이 아이에게 쥐어주는 물건들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고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으로, 동전 한 잎에서 여러 잎으로, 천 조각에서 옷 한 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쥐어줄 때마다 아이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었는데 때로는 한 십경이 넘도록 말이에요. 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아이가 받은 몫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밤이 되면 주인집 창고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인 어른은 술을 마시며 흥겹게 떠들었고 마님도 즐거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헛간에서 홀로 집더미에 몸을 파묻고 있었는데 밥은 여전히 차가웠고 옷은 여전히 해졌으며 잠자리는 여전히 춥고 불편했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헛간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갔는데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이는 무심코 그쪽을 보았는데 창고 안에는 아이가 받았던 그릇들과 동전들과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주인 어른과 마님은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며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는데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어요. 아이는 헛간으로 돌아가서 집더미에 앉았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에게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였고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은 더 가혹해졌는데 주인 어른은 아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고 더 많은 물건을 쥐어주었어요. 아이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밥은 여전히 적었고 잠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부어올랐으며 눈 아래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너무 지쳐서 마당에 주저앉았는데 주인 어른이 나와서 아이를 내려다 봤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일을 다 끝내지 않았으면 일어나거라.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주인 어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안채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헛간 문을 열어보곤 했는데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아이는 또 주인 어른에게 불려갔는데 이번에는 주인 어른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님과 하인 몇몇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받은 물건은 모두 우리에게 가져와야 해.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주인 어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막아야 한다.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물러났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마당에 나갈 때마다 하인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고 헛간으로 돌아가면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아이는 새장 속 새처럼 갇혀 있었는데 날개도 없었고 노래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는 헛간에서 옷 속에 숨겨둔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동전만은 주인집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작은 동전 하나였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 동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아이가 진짜로 가진 유일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는데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달을 올려다봤는데 달은 높이 떠 있었고 아이는 땅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는 동전을 다시 옷 속에 넣고 눈을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어른은 아이를 창고로 불렀는데 창고 안에는 아이가 만든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릇들, 동전들, 옷들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주인 어른은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리고 아이를 돌아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주인 어른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을 휘저어 아이를 내보냈고 아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인집 식구들은 안채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아이에게는 차가운 밥 한 그릇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그 밥을 먹었는데 밥알이 목에 걸렸지만 삼켰어요. 밤이 되어 아이가 헛간으로 돌아가려는데 하인 하나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말없이 서 있는 하인을 지나쳐 아이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집더미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쇠가 부딪히는 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는데 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봤는데 별들은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이는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일하고 물건을 받고 그것들을 빼앗기고 다시 갇히는 하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그걸 견뎌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는 헛간에 앉아서 옷 속에 숨겨둔 동전을 꺼내 들었는데 동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 동전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이 억지로 쥐어준 물건들은 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아이가 정당하게 받은 이 동전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집더미 속에 감춰둔 다른 물건들을 꺼내서 살펴봤는데 주인 어른이 억지로 쥐어준 큰 그릇은 빛이 탁했고 무게도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님이 손을 오래 잡고 건넨 옷감도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알았어요. 몫은 정당한 몫일 때만 변한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주인 어른이 아이를 불렀는데 손에는 큰 은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값비싼 그릇이었는데 주인 어른은 그걸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거라. 일할 때도 놓지 말고. 아이는 그릇을 받았는데 주인 어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릇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아이는 그릇을 들고 일했는데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날랐어요. 주인 어른과 마님은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주인 어른이 아이에게서 그릇을 가져갔는데 창고로 달려가서 불을 켰어요. 하지만 그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은그릇이었고 빛도 나지 않았으며 무게도 그대로였어요. 주인 어른은 당황해서 그릇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마님도 다가와서 살펴봤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주인 어른은 화를 내며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는 창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인 어른은 그릇을 아이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왜 변하지 않는 거냐?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몫은 제 몫대로 돌아가야 해요. 주인 어른은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저 화만 더 냈어요.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주인 어른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일한 품삯을 많이 주기로 했어요. 동전 10잎을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이만큼 주마. 하지만 주인 어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는데 아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도 진심으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 돈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어른이 그 동전을 확인했는데 동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동전이었고 오히려 더 녹슬어 보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당황했는데 마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 마님도 알 수 없었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의논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어른은 아이를 심하게 다그쳤는데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며 하루 종일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큰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서 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받아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져오너라. 아이는 그릇을 받았는데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인 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주인집 대문을 누군가 두드렸는데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이장은 주인 어른을 보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댁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귀한 물건을 숨겨두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오? 주인 어른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는데 이장은 믿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 몇몇이 함께 왔는데 그들은 창고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거절할 수 없었는데 결국 창고 문을 열었어요. 창고 안에는 아이가 만들었다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빛을 잃고 있었어요. 큰 그릇들은 금빛이 아니라 누런 빛이었고 동전들은 녹슬어 있었으며 옷감들은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것들을 살펴봤는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귀한 물건이라고요? 그냥 헛 물건들 아니요? 주인 어른은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님도 당황해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는데 떠나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집 양반이 이상해진 것 같소. 귀한 물건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헛 물건들만 쌓아놨구만. 주인 어른은 체면이 구겨졌는데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어요. 아이를 불러서 매질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때 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돌뱅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예전에 아이에게서 그릇을 가져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장돌뱅이는 주인 어른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나온 그릇이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이게 가짜 아니오? 장돌뱅이는 품에서 그릇을 꺼냈는데 그 그릇은 예전에 아이가 하인에게 받았던 밥그릇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걸 귀한 그릇이라고 속여 팔았으니 돈을 돌려주시오. 주인 어른은 황급히 부인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돌뱅이는 물러서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장돌뱅이는 큰 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주인 집에서 나온 물건들이 처음에는 귀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다 가짜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는데 주인 어른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주인 어른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의심만 커졌습니다. 결국 주인 어른은 장돌뱅이에게 돈을 돌려줘야 했는데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주인 집은 난리가 났는데 주인 어른과 마님은 서로 탓하며 싸웠고 하인들은 불안해했어요. 주인 어른은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 많은 물건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는데 주인 어른이 아이에게 억지로 쥐어줬던 옷감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어요. 하지만 옷감을 펼치자마자 천이 찢어졌는데 마치 썩은 것처럼 부스러졌습니다. 옷감 상인은 화를 내며 주인 어른을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는데 주인집 양반이 가짜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돌았어요. 사람들은 주인집을 피하기 시작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체면도 떨어졌습니다. 주인 어른은 분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모든 게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주인 어른은 아이를 창고로 불렀는데 눈빛이 험악했어요. 마님과 하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아이를 애워쌌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지. 내가 우리를 속이는 거지. 주인 어른은 소리를 질렀는데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주인 어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은 몫은 금이 아니에요. 그 말에 주인 어른은 더욱 화가 났는데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찾아온 거였는데 누군가 주인 집을 고발했어요. 자기 혐의로 말이에요. 주인 어른은 당황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포졸들은 영장을 보여주며 집안을 수색하겠다고 했어요. 주인 어른은 막을 수 없었는데 포졸들은 창고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 어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속여 빼앗은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증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주인 어른은 변명할 수 없었는데 포졸들은 그를 붙잡아 갔어요. 마님도 함께 끌려갔는데 사기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모여서 구경했는데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집 양반이 그렇게 욕심이 많더니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구만. 귀한 물건을 가졌다고 자랑하더니 모두 거짓이었구나. 주인 집은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비어버렸어요.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홀로 마당에 서 있었는데 헛간 문은 이제 잠기지 않았어요. 아이는 헛간으로 들어가서 옷 속에 숨겨둔 동전을 꺼냈는데 그 동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당하게 받은 유일한 몫이었는데 이건 변하지도 않았고 빛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동전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문을 지나쳐 마을로 걸어갔어요. 주인 집은 이제 폐가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곳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욕심이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탐욕이 집안을 망쳤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는데 손에 쥔 동전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는 자유로웠는데 더 이상 갇히지 않았고 더 이상 쥐어짜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손에 정당한 몫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주인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마을에는 소문이 더 크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관아에 끌려간 뒤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의 죄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 세금을 속인 일, 약자를 착취한 일까지 모두 밝혀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주인 어른은 수십 년간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왔다는 게 밝혀졌는데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물건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주인 집 대문 앞에 모여서 수군거렸는데 저 양반이 그렇게 악랄했구나. 우리가 속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관아에서는 주인 어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집도 땅도 창고도 모두 나라에 귀속되었어요. 주인 어른과 마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는데 유배형을 받아 먼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는데 욕심이 과하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가 제 것도 다 잃었네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화려했던 기와집은 텅 비었고 넓었던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으며 창고 문은 관아에 봉인이 붙어 아무도 열 수 없게 되었어요. 주인 집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주인 어른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화려했던 옷은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은 주인 어른은 초라했는데 마님도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어요. 사기꾼, 도둑놈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는데 주인 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권력도 재산도 모두 잃었고 이제 남은 건 수치심과 죄의 무게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욕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고 경고처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 무렵 아이는 마을 저편에 있는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을을 떠나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어요. 암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스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암자로 들어갔는데 스님은 따뜻한 죽을 내왔어요. 아이는 천천히 죽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지켜보다가 물었는데 이름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이는 잠시 멈칫했는데 오랫동안 불려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없어요 하고 말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는데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뒤 스님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제부터 너는 복이라고 불리거라. 내가 가진 몫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이름을 얻었는데 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암자에 머물게 했는데 함께 밭을 일구고 나무를 뜯고 경을 읽으며 지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아무도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해가 지면 스님과 함께 저녁 예불을 드렸으며 밤이 되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사람으로 대접받고 이름으로 불리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옷 속에 간직했던 동전을 꺼내서 스님에게 보여줬는데 동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스님은 동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내 정당한 몫이구나. 빛이 이리도 맑은 걸 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동전을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능력은 하늘이 너에게 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게다. 내가 정당하게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니.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동전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스님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동전을 손에 쥐고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따뜻한 빛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전은 사라져 있었는데 대신 아이의 손바닥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능력은 하늘로 돌아갔는데 이제 아이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스님을 도와 암자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를 나눠주며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좋아했는데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보기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이름으로 불렸고 미소를 받았으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을에 일손이 필요할 때면 보기가 달려갔고 누가 아프면 약초를 캐다 주었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보기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왔는데
그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기는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는데 누구도 보기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보기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장이 섰는데 보기는 스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갔어요. 장터를 지나가다가 옛날 주인집 터를 보게 되었는데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욕심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기와는 깨져서 땅에 흩어져 있었고 대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덩굴이 자라고 있었는데 한때 그렇게 화려했던 집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은 이제 과거였고 보기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기는 장을 보고 암자로 돌아가는 길에 노래를 불렀는데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마음도 가벼웠고 몸도 가벼웠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보기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암자로 돌아오자 스님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기를 보고 웃으며 손짓했어요. 보기는 달려가서 스님을 도왔는데 함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스님은 보기에게 물었는데 마을은 어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보기는 평화로웠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스님은 그래 평화가 제일이지 하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는데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보기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는데 많은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헛간에 갇혀서 보던 별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보기는 그 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기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선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고 정직하게 일했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신뢰했는데 그의 이름처럼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보기는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길을 닦았는데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마을에 다리가 필요하면 돌을 나르고 지붕이 새면 올라가서 고쳤으며 누가 아프면 밤새 간호를 했는데 사람들은 보기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보기는 그저 웃으며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보기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기는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스님이 물었어요. 내 능력이 사라진 걸 후회하느냐? 보기는 고개를 저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제가 정당하게 살면 복은 저절로 오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럽게 웃었는데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보기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는데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보기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는데 그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보기는 행복했고 화려한 것이 없어도 만족했으며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풍요로웠습니다. 보기는 깨달았는데 진짜 복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보기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주인집 양반은 변방에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마님도 평생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욕심이 불러온 대가였는데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반면 보기는 정당한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을 경계했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며 남의 몫을 탐내지 않았는데 보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이 가진 몫은 누가 대신 가져가면 결국 탈이 납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정직은 복을 불러오는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는 정당한 복이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